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4월 25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28.62포인트 1.7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등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은 3177억 순매도, 기관은 5405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53.26포인트 1.04%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2458억 순매도, 기관은 651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도 부진하자 우리 시장에서도 이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가 4.65%로 강세를 지속해서 이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지만 궁극적으로 5월 중에 정고점인 2770포인트도 돌파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급반등 이후에 숨고르기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5원으로 0.42%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그리고 3월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GDP는 오늘 9시 반 정도 발표가 되고 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3월 개인 소비 지출은 내일 밤 9시 반 정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발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또 HBM 관련주 일부 종목들의 이제 반등이 있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또 총 20조 원짜리 규모 HBM 투자 발표 소식에 YIK가 이제 YC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DIT, 한양디지텍, RS 오토메이션은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연결기준 매출액 12.4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28%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88조 원을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순이익은 1.9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번 매출은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이고 영업이익은 1분기 기준 최대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실적에 대해서 HBM 등 AI 메모리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AI 서버용 제품 판매량을 늘리는 한편 또 수익성 중심 경영을 지속한 결과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SK하이닉스가 충북 청주에 건설 중 추진 중인 신규 공장에서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차세대 D램을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이제 팩 건설 공사에서 나서 2025년 11월 준공 후에 내년 11월 달에 준공 후에 양산을 시작할 계획으로 건설비만 5조 3천억 정도를 포함해서 장비도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장기적으로는 총 2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증권사 보고서에서는 올해 반도체, 소재, 그리고 부품, 장비 업체의 실적은 이 D램, 선단 공정 관련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D램 선단 공정에서 달라진 점이 트랜지스터 HKMG 적용 확대와 ALD 레이 증가, 그리고 EUV 레이 증가 등이 있고 이에 따라 이 하이 K 프리커서, ALD 장비, EUV 장비 등 이 소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관련 업체들의 이제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한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식료 업종이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이제 반등이 있었는데요. 한주 정제염 공장 가동 중단 소식에 보라티알 그리고 인상가, 신성홀딩스, 샘표식품 등 소금과 천일염 관련주가 상승했었는데 이제 이 소금 천일염 관련주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정다운과 동서, 오뚜기 등 이 음식료 업종 등 상승했습니다. 이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이 정제염 업체 한주의 소금 제조 공장에서 지난 15일 해수 치수시설 정비 작업 하던 중에 이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 사건으로 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판정을 들어가면서 공장이 중단이 됐다 합니다. 이 식품업계는 이 필수 원재료인 정제소금, 이 정제염 이 부족으로 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해야 할 위기에 지금 처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 정제염은 천일년 대비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고 또 불순물이 적고 농도가 균일해 과자와 빵, 면류, 장류, 김치류 등 거의 모든 식품 제조에 쓰인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이 정제염을 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한주 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주 관계자가 매년 이 한 차례 진행하는 정비 작업에서 이 사고가 발생한 건 또 창사 이후 처음이라면서 그나마 남은 재고도 조업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주 내로 바닥이 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이제 공급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 식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일부 오후에 반등이 좀 있었는데요. 미국 태양광 업체 7곳이 태양광 제품 반덤핑 조사와 관세 부과 관련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아바코, OCI, 코미코, DJP 등 태양광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코발트 에너지, 퍼스트 솔라 등 미국 태양광 회사 7곳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개시,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청원서를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중국 등이 보조금을 통해서 생산 원가도 안 되는 저가로 태양광 제품을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이 수입 태양광 패널에 14.25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서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면서 미국 태양광 업계에선 관세를 최소 70.4% 또는 최고 271.5%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반사이익에 일부 태양광 관련 업체 종목들이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전기차 성장 둔화 지속과 또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 규모 축소 계획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조일알루미늄, 솔루스 첨단 소재,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알맥, LNF 등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리튬, 하이드로리튬, 리튬 포스 등 리튬 관련 종목들도 하락하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51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매출은 6조 12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했고 순이익 또한 21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3%를 감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 세계 전기차 수요와 성장 속도가 줄어들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 실적이 어두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LG에너지솔루션 최고 재무 책임자가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지난 1월 실적 발표 때 올해 투자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현 시점에서는 당분간 전방 수요 개선에 대한 가시성이 크지 않은 것 같다면서 중장기 수요 대응이나 북미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신증설 투자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되 투자 집행 규모는 좀 다소 낮추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자동차 규제를 완화하면서 보급 속도를 늦추고 있고 또 LG에너지솔루션이 2030년 기준 전기차 침투율이 기존 50%에서 30% 중반 내의 수준으로 하향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능형 로봇 AI 챗봇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메타가 2분기 실적 가이던스 실망감 속에 AI 수익화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크라우드웍스, 엑셈,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등 메타 2분기 실적 실망 속에 AI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 모회사죠. 메타 플랫폼인데 메타라고 부르는데요. 페이스북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2분기 예상치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메타가 지난 1분기 364억 6천만 달러, 50조 2236억 원의 매출과 4.71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이 매출은 시장 조사 기간 직기한 시장 전망치 361억 6천만 달러를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4.31억 달러 상회를 했지만 다만 2분기 매출이 365억 달러에서 3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메타는 추정했으며 이 추정치 중간값 377억 5천만 달러는 이 추정치 중간값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난 수준이지만 시장 전망치 383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인공지능 서버, 데이터 센터 구축에 300억에서 370억 달러를 들이는 등 자본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마크 저버거 CEO가 작년에 효율성 해로 선포 이후 비용 절감과 광고 효과 등에 대한 기대로 1년간 주식시장에서 137% 올랐던 메타이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리마 3 등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을 통한 AI 수익화에 대한 우려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에버코어 ISI도 메타의 1분기 실적과 관련해 주가가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명확한 비트 앤 레이저 깜짝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 의미가 필요할 텐데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2분기 전망대로라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올해 수익이 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을 했고 이에 투자자들이 AI 투자의 비용은 많이 드는데 기업 수익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 관련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또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상화폐 두나무 관련 종목들이 또 하락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디사이언픽, 우리기술투자, 뉴온, 메커스 등 일부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마운트 콕스 상한 속식과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이 그레스케일 이 GBTC 순유출 증가 영향에 악재가 겹치면서 64,000달러대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코인마켓 비트코인 가격이 오후 2시 기준 4% 하락한 64,000원달러선에서 거래 중이고 국내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에서도 1, 2% 하락한 9,200만 선에서 거래 중이가 있습니다. 이 마운트 콕스는 지난 2014년 해킹으로 파산한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인데요. 이 지난 24일 이 마운트 콕스는 채권자들에게 반환될 가상자산 규모와 반환 날짜 등을 처음 공지를 했고 이번 상환 절차에 이 비트코인 13만 2천 개, 약 13조 200억, 비트코인 캐시 13만 3천 개, 1,000억 그리고 현금 690억엔 6,103억 원을 돌려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해당 물량이 풀릴 경우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 상한 물량이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현지 시간 24일 현지 시간 파사이드 인베스트에 따르면 이 GBTC에서는 전일 대비 94.9% 증가한 1억 3,040만 달러 1,793억 정도가 순유출이 됐고 또 GBTC 순유출이 1억 달러 넘긴 것이 5거래일 만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